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15만원 끄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11월 증시 이벤트 및 전망이고요. 이번 방송은 월간 시황 방송입니다. 앞으로 있을 한 달 동안 어떤 이벤트가 있고 그에 따른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해야 할지 알아보는 월간 시황 방송입니다. 그에 따른 핵심 업종 및 전략을 공개하니까요. 이제 출발합니다. 자, 10월 코스피 리뷰입니다. 자, 1월부터 10월까지 코스피 수급 현황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테이블은 1월부터 10월까지 매수 주체별로 이제 수급 현황인데요. 보시면 7월부터 외국인이 팔기 시작해서 이제 10월에 드디어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수 최고점이 2528, 지수 최저점이 2421, 그래서 등락폭이 107, 개인이 약 5천억을 샀고요. 외국인이 2천억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이 약 6,500억을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보셔야 될 게, 등락폭이 107포인트 정도 돼서 107포인트 올랐는데, 이와 비슷한 걸 찾아보면 예전에 5월에 136포인트가 올랐어요. 5월에. 그때 상황을 보면, 개인이 마이너스 1.9조를 팔았고, 외국인이 1.3조를 샀고 기관이 2천억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등락폭이 대충 비슷한데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래 대금을 보세요. 매수 대금, 이제 매도 대금을 보세요. 4,950, 2,184, 6,447. 근데 5월에는 19,315, 13,345, 2198 이렇게 돼 있죠. 매수 대금, 매도 대금. 뭔가 예전보다 거래 대금이 적은데도 지수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위에 이제 물량들이 많이 정리돼서 주가가 가벼워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에 물량이 많으면 올라가도 소화해야 될 물량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 매물이 적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작은 호재에도 시장은 탄력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몇 번 드렸었죠. 작은 호재에도 실력이 제가 올해 한 6월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레벨업 하기 전에. 그래서 향후 장세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6월과 이제 10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자, 6월이 어떤 거냐면 외국인이 1월부터 6월까지 순매수하고 이제 7월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2,400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이 지수가 2,400 가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팔았어요. 그러다가 10월에 2,421부터 다시 샀다는 거죠, 결론은. 결국 2,400은 어떤 이제 외국인 수급의 변곡점이다. 어떤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팔지 않는데 지수가 2,400까지 떨어진다. 그럼 일단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주포가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2010년부터 17년까지 거의 12년부터 16년까지 박스피라 그랬죠.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됐었고 수출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17년에 이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3분기 1, 2분기 상승, 3분기 횡보,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시작하자마자 2차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10월에. 그래서 10월은 낙폭과대주, 자동차, 인터넷, 화장품이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IT 반도체, 삼성전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IT 업종, 삼성전자가만 갔고요. SK하이닉스 못 갔고, 낙폭과대 업종, 현대차, 네이버, 삼성물산, 삼성생명, 아모레퍼시픽 등이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IT 업종이 쉬는 동안 순환매 장세가 지속됐고요. 그때 이제 10월에 순환매는 낙폭과대 업종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존 주도자 점점 이제 키높이 장세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수가 계속 가려면 주도주만 갈 수는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10월 코스피 외국인 매매 현황입니다. 외국인이 10월에 뭘 샀냐 보시면 삼성전자를 샀고요. 소재 업종, 낙폭과대 업종을 샀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팔았고요. 사드피주를 팔았는데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롱숏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같은 업종 안에서도 사고 파는 게 있다. 가격 메리트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건 차익 실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대비 한 80% 올랐고 삼성전자는 40-5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를 먼저 팔아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현대중업, 현대차,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요게 이제 낙폭 과대고 아모레퍼시픽, 대한항공 이게 사드피해주를 판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바이오로직스도 팔았고, 그다음에 LG화학, 포스코,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을 이제 샀습니다. 이건 소재 업종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저가 메리트 있는 종목을 선별 매수해서 산다.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죠. 종목 장세니까. 자, 그다음에 코스피에서 기관의 연기금이 어떤 걸 사고 팔았는지 보시죠.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NC소프트, 타이거 ETF, 이제 ETF를 팔았고요. 수익이 가장 많이 난 거 팔았죠. 그다음에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현대차,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LG생활 이미 10월부터 연기금은 납폭 과대했던 이제 저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내년을 기약하면서. 연기금은 장기 투자자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탄력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익이 난 걸 팔고 이제 좀 향후에 내년에 올라갈 만한 걸 이제 싼 걸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보단 가치주를 샀고요. 실적이 막 좋은, 여기 연기금이 산 것 중에 지금 IT 있나요? 없죠. IT 업종 없죠. 뭐 LG 이노텍 있을 수도 있다 했지만 SDS 어쨌든 반도체 종목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납폭과 대주를 샀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지금 그런 트렌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존에 상승이 컸던 종목에 대해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월 코스닥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현황 한번 보시죠. 10월에 최고점 689, 지수 최저점 652, 등락폭은 27포인트고요. 특징은 개인이 사서 장을 올렸습니다. 아주 특이한 거죠. 외국인이 750을 샀고 기관이 이제 6,781억을 팔았습니다. 거의 개인이 산 건 거의 1월 달이 대부분이고요. 1월 달에 8,490억 산 거 이후는 이제 최대치고요. 그죠? 외국인이 9개월 연속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6개월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늘 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의 매수가 향후 지수의 이제 상승의 관건이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투자, 투신 뭐 이런 애들이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거. 사실 그래서 10월부터는 거의 11월부터는 지수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게 기관이 16년에 4.4조를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 그리고 지금 17년에 4.1조를 매도 중이어서 약 8.5조라 아마 중소형 펀드가 이제 3, 4년 전에 있었던 게 거의 환매가 거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코스닥도 향후 장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1월과 12월은 약간 좀 그렇지만요. 이제 외국 양도 차익 뭐 이런 것 때문에. 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3총사가 있습니다. 거의 매물대 부근으로 왔고요. 요게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죠. 사드 납폭 과대 요 두 개랑 뭐 지수에 왜곡이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지만 요 세 개가 거의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총사, 신라젠, 그다음에 사드 납폭 과대주, 면세점, 화장품, 여행 여기 빠졌지만 카지노까지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제약바이오가 확고한 주도주로 지수를 이끌었고 이제 그 뒤를 납폭 과대주가 사드 납폭 과대주가 뒷받침한 장세입니다. 자, 기관, 금융투자가 뭘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여러분 이걸 보세요. 셀트리온이, 안트로젠, JRP 엔터, 파라다이스, 모드투어, CJ E&M, 솔브레인. 뭐 JRP가 뭐 신고가다, 뭐 파라다이스 신고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금융투자가 사서 올린 겁니다. 그렇게 금융투자나 투시는 단기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매매 주체예요. 그리고 11월에 붓클로징이 되면 수익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납폭 과대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그냥 20-30% 이상의 단기를 쫙 끌어올린 다음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11월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 이제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은 연기금, 그 다음에 중기 매매를 원하시면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은 금융투자, 중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은 연기금의 수급 현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자, 이제 11월 코스피 전망 및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코스피 전망은요, 2550에서 2600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막 탄력적으로 올리진 않았고요. 핵심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조선업입니다. 요 두 개가 저희 11월 코스피 핵심 업종입니다. 11월 말 기관의 붓클로징을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힘든 국면이고요. 11월 핵심 업종은 자동차와 조선이고 대형주 중심의 이런 이제 핵심 업종, 대표주를 매수하는 전략. 여기 코스피는 대형주, 핵심 업종 이겁니다. 아셨죠?
자, 11월 코스닥 전망 및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코스닥은 670에서 720포인트입니다. 지금 방송을 하는 일요일에 금주 종가가 이제 701포인트였으니까요. 사실 높게 잡진 않았습니다. 핵심 업종으로는 이제 제약 바이오 중대형주입니다. 중대형주. 기존에는 이제 신라젠, 셀트리온 삼형제 요것만 갔죠. 근데 이제 그거 봐 이제 중대형주로 얘기가 좀 퍼지고 있고요. 정부 정책 테마. 이제 문재인 정책이 제이노믹스가 이제 점점 구체화되는데 그에 대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주에도 그 창업혁신 관련 펀드에서 이제 창투사가 관련 종목이 올랐죠. 그죠, 여러분? 그게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창투사 종목이 모멘텀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짧게 갑니다.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제 그렇게 게릴라 장세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1월 달에. 이제 여러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슝슝슝슝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부 정책 테마는 항상 대장주를 잡으셔야 됩니다. 대장주. 당장 이제 그 창투사가 펀드 정책 때문에 금요일장에 올랐는데 거기서 1등주만 결국 갔어요. 오전에는 수익률이 비슷했어요. 이제 DSP가 대장주잖아요. 창투사에서. 그게 장 초반에 상한가에 갔어요. 근데 이제 장 후반에 거의 24%인가 상한가 풀렸나 어쨌든 근데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 2등, 3등주는 결국엔 다 다시 초반 대비 다 반납하고 밑으로 떨어져서 2%에 끝나고 그랬습니다. 오전과 그 장 마감을 비교했을 때 결국 이런 테마는 철저하게 1등주를 잡으셔야 됩니다. 2, 3등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지수를 받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 테마별 장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개별 종목 장세가 진입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할 주요 정책들이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연금이 뭘 한다든지 4차 산업혁명 테마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가 이런 정부가 이제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여긴 대형주가 아니라 이제 코스닥은 중형주, 관련 중형주를 선침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거 말고 1,000억 미만 이런 거 말고 어떤 중형주를 선침해서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중대형주, 그다음에 중대형주 사이즈라는 거죠, 제익은. 그다음에 정부 정책 테마가 11월 코스닥 핵심 업종 및 종목 테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1월 주요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이벤트로는 11월 1일 10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있고요. 이미 발표했죠. 3일에 차기 연준 선임이 있습니다.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일에서 8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10월에서 11일 아펙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나프타 협상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다 큰 의미가 없고 핵심적인 것만 30일에 11월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부 내용 한번 보시죠. 자, 10월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요. 저희 늘 매달 보죠. 10월에는 추석이어서 조업 일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10일까지 쉬었잖아요. 그죠? 근데 전년 대비 수출이 7%가 그래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엄청 잘 되고 있는 거죠. 특히 반도체 정유가 3개월 연속 이 두 자릿수 증가를 했고요. MCP라고 이제 복합회로, 그 다음에 아몰레이드, 올레이드, 그 다음에 SSD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 주도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펀더먼털이 있으니까 장세는 계속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차기 연준 의장이 선임이 됐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그런 성격을 가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금리 인상도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11월 7일에 있는데요. 주요 의제로 북핵 문제와 한미 FTA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연설문에서 트럼프가 트럼프이니만큼 어떤 말을 할지,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이런 게 좀 영향을 받겠죠?
한중 정상회담이 11월 10일 날 있습니다. 아펙 정상회담에서 만나는데 이때 이제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좋은 게 있다. 그럼 중국 관련주에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1월 30일에 한국 금통위가 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12월에 거의 미국이 금리 올린 게 확정적이니까 금리 역전을 하지 않게 해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이미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럼 과연 한국은행이 18년도에는 언제 인상을 할 거냐에 관심이 이미 시장은 다 가고 있습니다. 벌써 내년도 쪽으로. 이제 내년도에는 한 3분기, 2분기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그건 좀 더 가보면 더 이제 나타나겠죠. 이상으로 이제 11월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11월 9일 방송 안내 이동평균선의 비밀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데요. 이제 드디어 꼭 해드리려고 이제 계속 한다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동평균선의 비밀 원고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11월 9일에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